자, 48회 TAT 1급 부가가치세 관리 11점 배점 되어 있네요. 예. 그 항상 뭐 문제 2번은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우리 6가지 사유가 있죠. 뭐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착오의 이중 발급, 그리고 영세율, 그죠? 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기재사항 착오 정정, 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뭐 얘는 냈던 게 한 번 더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공급가액 변동 같은 경우가 연달아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자, 그리고 신고서 이제 부속 서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신고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정 누락 확정 반영 요게 있고요. 요건 이제 뭐 전산세무 1, 2급에도 공통 과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 이렇게 신고서만 작성하는. 근데 이제 전산세무랑 좀 다른 점은 주로 전산세무 2급은 전표 입력 안 시키고 신고서만 작성하시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많이 내요. 그런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경우도 나오고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AT는 처음부터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전산세무랑은 다르게 전표 입력을 해서 불러오는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할 거는 부가세 관리 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요거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우선 평가 문제, 수정사를 선택해서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발급 전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설명에는 계약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거래절에 입력되어 있다. 예. 그리고 2월 20일자에 이제 발행한 거를 구매 취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계약을 해제라고 딱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 줬어요. 그럼 진짜 쉬운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야, 이것도 더 쉬워요. 보통 이제 보통 예금으로 싸줬다 그러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문제 자체가 현금으로 지급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이 정말 깔끔하게 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거 바로 들어가서 보면서 해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2월 3일 들어왔습니다. 체크 한번 눌러주시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수정 사유 보시면 이렇게 6가지의 사유들이 보여요. 그죠? 6가지. 그래서 요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계약의 해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당초 작성일이 나오는데 이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초 작성일 2월 3일 맞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쪽에 수정분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정분 2월 3일 요거 납두시면 이제 부분 점수 없이 진짜 오답 처리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가 틀려지기 때문에 아예 오답입니다. 20일 그죠? 사유 발생일. 그 다음에는 뭐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쭉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줘요.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발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자에 실제로 가보시면, 근데 잠깐 분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보니까 대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반대로 분개하시면 되는데, 자 20일 여기 보시면 분개가 지금 혼합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1번 현금으로 하시고 요 번호를 선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요게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 정답을 잠깐만 볼게요. 공식 정답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에서 발표한 이제 공식 정답이죠. 보시면 우리 이제 2월 20일 여기 이제 전표를 반영하는 건데 방법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시험용으로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분기 현금도 된다 그랬죠.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그냥 시험용으로 하실 거면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실무로 하실 거면 이 방법은 별로 저는 비추고요. 진짜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 방법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진짜 실무에서는
이 그 부가세 예수금이 애초에 수정이 안 돼요. 전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무사랑, 즉 실무 버전 세무사랑 세무사 외 자격시험 K랩. K랩에서는 이제 이것도 수정이 돼요. 얘도 수정이 되는데 딱 픽스가 돼 있어요. 우리 더 좋은 프로그램 스마트 AI에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저도 지금도 뭐 실무자긴 하지만 예, 그 이거는 분계 없음으로 일단 처리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이 분계를 자유롭게 일반 전표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의 분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현직 실무자고, 그쵸, 제가 세무회계사무소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취업을 했는데 이직을 하려고 하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메인 수준표 상단부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분계를 혼합을 하지 마시고 더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분계 없음으로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시는데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가요.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보낼 수가 없어요. 시스템 특징상. 그리고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 거니까 없던 일. 그러니까 보통은 자산부채 자본에다가 마이너스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니까 아무래도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웰빙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 현금 1,100만 원. 이건 똑같아요. 이게 예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격증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격증 시험은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라는 걸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 1, 2, 3번을 모두 다 수용하는 입장이긴 한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 방법 세 가지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법 1번을 기준으로 그냥 간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땐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자세금 F10번 누르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이제 하시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세 번째 거 골라주시고, 자, 2월 20일, 2월 20일 엔터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뭐 이건 FAT 1급 때부터 주구장창 했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그다음에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약간 기계화 약간 이렇게 기계식으로 외우셔서 딱딱딱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국세청에 발행 대상 이렇게 뜨는데요. 이걸 이제 F12번을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송 성공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절차 안 해도 돼요. 아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 사살 측면에서 2월 20일 전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이제 공란으로 납뒀다가 발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발행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서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셋 중에 하나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중복돼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반영됐으면 요 다음에는 뭐 기한후 신고가 나온다든지 수정신고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TAT 2급에서는 부속서류만 나오잖아요. 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뭐 수출신고 명세, 수출실적 명세서, 혀 꼬인다.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부속서류가 이제 2개씩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돌아가면서 신고서 작성 한 문제씩만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나,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하나, 그리고 전산세무처럼 이렇게 그 신고서만 작성하게끔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표 입력을 통해서 신고서에 반영하게끔 하는 일반적인 실무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보시면 누락된 자료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전자입력으로 편의상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실 이 말 없어도 상관없는데 예정신고 누락은 확정 때 반영할 때는 확정 신고 기간 개시일
그 게시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달로 하면 됩니다. 예정 누락 확정 반영은 1기의 경우에는 4월, 2기의 경우에는 10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정 누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 그 다음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 뭐 특이사항 없다면 뭐 발급 전송, 고 이제 뭐 지연 전송이냐, 뭐 지연 발급이냐, 뭐 이런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본사를 방문한 매출처 직원 숙소를 제공. 요게 이제 여비교통비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접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여비교통비 아니에요. 우리 직원 출장비가 여비교통비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전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신용카드 매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좀 이따 자료별로 처리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5번 가산세 계산은 이제 뭐 정기 신고 때 할 거고, 신고 불성실은 일반 과소, 당연히 일반 과소죠. 부당은 한 번도 안 나왔죠. 미납일수는 이제 92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산세 감면율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를 매기죠. 근데 10%에 몇 프로? 75% 감면을 받기 때문에 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다? 75% 감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월 이내가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가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이제 50% 이렇게 가산세 감면이 약간 좀 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세분화됐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알고 계시고, 그걸 만약에 못 외우시겠다라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산세무 1급 프로그램 띄워놓고 작성 방법 켜기, 이것도 한번 이따가 좀 시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료 보니까 뭐 품목은 이제 제품이라 하시면 되겠고, 매출 발급하고 전송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원래 10월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예, 지연 발급을 했어요. 요거 지연 발급 가산세를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재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발급 전송 문제 없고요. 이제 요거 발급 전송 꼭 잘 보셔야 돼요, 할 때.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법인카드로 결제라고 다 부가세 세액이 나와 있지만 이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왜요?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불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TAT 1급까지 대놓고 불공이라고 하시면 진짜 곤란해요.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지 왜 불공이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불공 54번 불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될 경우만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불공, 현금 영수증 불공 이딴 말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은 모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입력하고 반영하고 쭉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출부터 입력해 보면요. 11번 과세 매출이고, 얘는 제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1200, 부가세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웰모아라고 했어요. 웰모아. 자, 그리고 이제 전자 입력하라고 됐으니까 전자 입력, 분기의 외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체크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기능 모음을 살짝 눌러 보면 이쪽에 예정 누락이라고 이렇게 컨트롤 2번 단축키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이게 그냥 10월 하고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뭐 더 할 건 없어요. 자, 그리고 9월 29일이죠. 바로 51번 과세 매입 원재료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750, 부가세 딸려가고, 삼광산업 전자입력 외상 이렇게, 얘도 역시 그냥 가지 마시고 체크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2번이었죠. 예, 예정 누락, 그 다음에 10월 여기에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을 가야 돼요. 이거 카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카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공급가액 세액으로 다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합친 금액으로 공급 대가로 입력하셔야 되니까 13만 2천 원으로 접대비 분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좀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예정 누락 확정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만 2천 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고,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 13만 2천 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신고서 가야 되겠죠?
자, 신고서 들어왔는데 확정 신고서로 들어가야 예정 누락분이 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예정 누락분 자동 반영됐죠. 매출. 그 다음에 매입 예정 누락분 자동 반영됐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 예정 누락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매출과 매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가산세 계산은 이제 제가 별도로 좀 준비를 좀 해 봤어요. 자, 가산세 계산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제 세신납병으로 하거든요. 세신납병. 자, 세신납병으로 하는데, 자, 세는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관련 가산세, 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은 옛날엔 납부불성실, 지금은 납부지연 가산세, 영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얘는 해당이 없죠. 지금 영세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는 세금계산서 이제 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인데, 얘가 이제 공급가액이 1200인데 미발급이면 1%, 2%고 지연 발급이니까 이제 1%의 가산세를 맞아요. 이건 감면이 없어요. 12만 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되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누락된 매출세액이 지금 120만 원, 누락된 매입세액이 75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면 사실 여기 이제 같은 금액이 되는데 45만 원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같은 값이에요. 둘 다 이렇게 같아요. 그 입력할 때는 45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위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곱하기 일반 과소 신고니까 10%고, 사실 이제 이게 1-75가 되는 건데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25%인데, 이게 어떻게 25%가 나오냐면 원래 이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쵸, 감면율 75를 빼고 나면 25%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1-7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또 뭐 어떤 풀이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공식 정답의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계산을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얘가 11,250원이 나와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45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92일이라 그랬죠? 곱하기 10,000분의 2.5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것도 1,350원, 뭐 소수점 이하 뭐 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만원, 11,250원, 1,350원 이렇게 하면 토탈 14만 1,600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가산세 합계가 되는 건데, 다시 돌아오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가산세는 이쪽에 아래쪽에 26번에 여기 해당난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69번에 입력을 해야 신고불성실, 이 필드에서 입력을 해줘야 여기 위에 이렇게 회색 친 부분이 여기 이제 입력할 수 없고 반영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칸 잘 맞춰서 45만 원이죠. 그다음 미리 계산한 금액 11,25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납부지연 가산세 45만 원 하면 이제 뭐 미납일수를 보여주는데 그냥 확인 누르고 막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만약에 뭐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줍니다. 21년 10월 25일인데 2022년 1월 25일이니까 딱 미납일수 이렇게 92일 산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 계산해줘요. 예. 아마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입력을 해주면 돼요. 원래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정신고도 확정 누락이니까, 확정 반영이니까 예정 누락 확정 반영, 예정신고 기간이 언젠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저렇게 자동 반영돼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뭐 가산세 일단 이렇게 됐고, 위에 하나 안 했죠? 네, 요거 1200에 1%, 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4만 1,600원 지금 보시는 대로 가산세 자동 반영 됐습니다. 자, 저장한 걸 꼭 눌러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관리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뭐 제가 리뷰라고 해서 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문제풀이 가깝게 좀 해드렸죠. 근데 어려운 게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어렵게 낼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이것도 상당히 쉽게 48회가 아마 나중에 공식적인 합격률이 나오면 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회차에 비해서 딱히 뭐 어렵게 비틀은 것도 없었고, 뭐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법인세 관리 쪽에서 이제 5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 창업 중소기업 벤처 가면 요게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던 거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뭐 내용을 막 이렇게 베베 꼬거나 막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뭐 하는 건 없어요. 진짜 수험생들 미치게 하는 건 이제 뭐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냐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갖고서 장난을 쳐갖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번 회차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제 진행했던 거래자료 입력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부가가치세 관리도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필요한 거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가세 관리는 마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결산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